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참전하고 연합국이 승리하자 미국이 서방의 맹주로 떠올랐죠. 이어서 공산국가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자 고대 로마를 넘어서는 팍스 아메리카노, 즉 무소불위의 국가로 자리 잡습니다. 이는 20세기 중반 미국이 항상 열등감에 시달렸던 유럽 문화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자신들만의 문화, 즉 팝아트 또는 대중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1950년에서 1960년대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한 여자가 등장하더니 놀랍게도 인기 절정의 순간에 자살합니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안타까운 삶을 아쉬워하는데 바로 마릴린 몰로이죠. 마릴린 몰로는 전 세계적 섹스 심벌의 아이콘으로 미국 영화협회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여성 배우 6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인간 복제가 성공하면 가장 복제하고 싶은 여자로 뽑힐 정도인데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한 장의 파노라마입니다. 참고적으로 가장 위대한 여성 배우 10명을 보면 첫째 캐서린 헵번, 둘째 베티 데이비스, 셋째 오드리 헵번, 넷째 잉그리드 버그만, 다섯째 그레타 가르보이고 이어서 마릴린 몰로가 6번째입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7번째, 8번째는 주디 갈란드, 9번째가 마릴레네 디트리, 그리고 10번째가 조앤 크로포드입니다. 이들 모두 사망했지만 상당수 배우들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마릴린 몰로는 3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는데 첫 번째 결혼은 1942년 16세에 항공사 정비공으로 일하던 21세의 청년 지미 도티와 결혼합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큰 탈이 없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어 도티가 군에 징집되면서 몰로는 자연스럽게 혼자가 됩니다. 1944년 몰로는 군수공장에서 페인트공으로 일하는데 마침 군수공장의 선전사진 모델로 발탁됩니다. 일당 $5짜리 일로 누드 사진과 다름없지만 군인들에게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자 모델 에이전시가 그녀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1945년 말 33개의 주요 잡지에 핀업 걸로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마릴린 몰로는 누드 모델이라는 딱지 때문에 연기 면보다는 육감적인 몸매가 눈에 띄므로 그녀는 데뷔 때부터 대사 몇 마디만 건네는 엑스트라 연기에만 출연했습니다. 이때 할리우드의 에이전트 자니 하이드가 몰로에 푹 빠져 마릴린 몰로를 성심성의껏 도왔는데 그의 도움으로 20세기 폭스사는 그녀에게 주 125불로 계약을 맺은 후 스타 만들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대중들이 금발을 좋아한다는 것을 간파한 할리우드는 마릴린 몰로로 이름을 바꾸고 머리색을 금발로 바꾸었습니다. 마릴린은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브로드웨이 스타인 마릴린 밀러에서 따왔고 먼로는 그녀의 외할머니 성입니다. 1953년에 나이아가라의 주연을 맡아 큰 인기를 얻게 되는데 20세기 폭스는 엉덩이를 흔들며 걸어가는 먼로 걸음걸이를 화려한 선전으로 세계적인 섹스 심볼로 만들었습니다. 섹시한 걸음걸이를 위해 그녀는 오른쪽 구두굽의 끝을 잘라 신었다고도 하지요. 풍만한 몸매에 곱슬거리는 금발머리, 매력있는 점, 도톰하며 살짝 벌어진 입술, 어딘가 나른하고 멍한 듯 보이는 푸른 눈등을 부각시켰는데 할리우드에서는 바로 먼로가 미국의 전형적인 미인의 상징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잘 나가던 그녀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녀가 군수공장에서 $50를 받고 찍었던 누드 사진이 공개적으로 나돌아 발매되기 시작하자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로 올라가는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멀로는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데 주간지 라이프지를 찾아가 솔직하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시에 전당포에 맡긴 차를 찾기 위해 $50가 필요했는데 그 정도의 돈도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눈물로 고백한 것입니다. 라이프는 그녀의 솔직한 이야기에 매료되어 멀로에 대한 대대적인 특집호를 편성했습니다. 평소에 육감적인 매력을 자랑하던 그녀였으므로 누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는 면죄부까지 받고 스타덤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주가는 놀라울 만큼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당시 청년 휴 해프너가 그녀를 점찍고 군수공장 종업원 시절 촬영한 사진 판권을 $500에 구입한 후 1953년 12월에 창간한 프레이보이지의 문제의 누드 사진들을 이달의 연인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했습니다. 해프너의 프레이보이지의 창간호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래하는 효과를 거두었는데 현재도 세계의 섹스 잡지로 알려지는 프레이보이지의 성공은 마릴린 먼로의 위상을 높여준 것은 물론 그녀의 누드 사진이 미국 대중매체에 실린 최초의 컬러 누드 사진이 되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강, 나이아가라, 시인사는 금발을 좋아한다는 등 화제작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미국의 섹스 심벌로 자리매김하고 있던 1954년 1월 그녀는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당대의 야구 슈퍼스타 조 디마지오가 그녀의 남편이었는데 언론은 이들의 결혼을 세기의 커플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조 디마지오는 1941년 영원한 전설 5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으며 양키즈의 10차례나 월드시리즈 우승을 안긴 주역 선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는 프로야구 선수로 참전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직접 참전하는 등 남다른 애국심도 갖고 있어 미국인에게는 만인의 영웅이자 당대의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이었습니다. 허니문 후반에 두 사람은 일본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디마지오와 멀로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사건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당대의 미국 여건으로 보아 멀로와 디마지오의 상황은 절대적으로 조 디마지오가 우월했는데 문제는 일본은 미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 디마지오가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하여 일본을 허니문 장소로 택했는데 막상 디마지오가 일본에 도착해보니 일본인들은 멀로에게 열광한 겁니다. 공항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길가에서 환호하는 사람들은 온통 멀로를 외쳤고 더욱 디마지오를 낙담하게 만든 것은 미세스 멀로가 아니라 미스터 멀로로 불렸다는 점입니다. 일본인들을 비롯하여 세계인들을 놀라게 한 것은 한 인터뷰에서 속옷을 입었느냐는 질문에 내일 옷을 살 거예요 라고 대답하여 일본인들을 자지러지게 만들었지요. 디마지오를 정말로 화나게 만든 것은 한 장군이 그들 부부에게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병사를 위문해 주지 않겠느냐고 질문했을 때입니다. 디마지오가 기꺼이 대답했는데 장군은 당신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며 미스터 멀로로서 한국에 동행하겠느냐 아니면 멀로만 한국을 방문하게 하고 그는 일본에 머물겠느냐고 질문했다고 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디마지오는 멀로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멀로 혼자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멀러가 1954년 2월 한국행을 결정한 것은 한국에서 콘서트를 여는 것이 애국적인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방문할 미군 부대는 미국의 최정예 부대인 해군 제1사단으로 그녀의 첫 위문 공연은 대구 동천 비행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미군을 향해 마릴린 먼로는 노래하고 춤추며 그들을 위로했고 그 모습은 전 세계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를 환영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인파가 대구 동천 비행장에 모여 일대 소동을 벌였는데 훗날 먼로는 자서전에서 당시의 공연을 회상하며 한국은 매우 인상 깊은 나라였다고 회고했습니다. 먼로의 부대 공연은 정말로 세계를 강타했고 병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먼로도 당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모두 함께라는 느낌이었어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여주고 또한 나를 아주 좋아한다는 사실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꼈지요.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이었어요. 먼로가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기쁨을 디마지오에게 전하면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환성을 질렀다고 하자 디마지오는 난 7만 5천 명이었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일본에서 찬바람을 맞은 조 디마지오가 먼로에 대한 폭발적인 인기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 이혼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먼로와 디마지오의 파경은 생활 환경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유분방한 먼로와 달리 조 디마지오는 엄격한 가족관을 따지는 이탈리아계 남성입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1954년 먼로가 영하 7년 만에 외출해서 뉴욕 지하철역 송풍구 바람에 날려 올라가는 치마를 손으로 누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촬영 장소와 시간이 공개되는 바람에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4,000명의 팬들과 사진기자 100여 명이 몰렸고 송풍구 바람으로 치마가 올라가는 장면을 빌리 와일더 감독은 무려 15번이나 찍게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디마지오는 화를 내며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마릴린 먼로가 촬영을 끝내고 호텔로 들어오자 불만이 쌓인 디마지오가 먼로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결국 결혼한 지 280여일 만에 두 사람은 이혼합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조 디마지오는 가정폭력을 자주 저질렀고 야구 배트까지 휘둘렀다고 합니다. 이 시절에 먼로는 법원에 이혼장을 내밀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날 때릴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디마지오가 먼로를 사랑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디마지오는 마릴린 먼로 사후 매주 3번씩 먼로의 무덤에 꽃을 바치며 그녀를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디마지오가 폐암으로 죽기 직전에 변호사에게 한 말은 이를 증명하는데 내가 죽으면 먼로를 다시 볼 수 있겠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1956년 6월 먼로는 유명한 대중작가이자 미국의 지성으로 알려지는 아서 밀러와 세 번째 결혼하여 주가를 보다 높입니다. 디마지오와의 결혼이 전설적인 스포츠 스타와 여배우의 만남이었다면 아서 밀러와의 결혼은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과의 만남이라는데 더욱 화제가 되었죠. 사실 먼로와 밀러는 부부관계라기보다는 사제관계에 가까운데 먼로가 밀러와 결혼한 것은 지성적인 남편을 얻어 기존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기 싶어 했기 때문으로 인식합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섹스 심벌이 아닌 인격체로 대해준 아서 밀러와 사랑에 빠진 먼로는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 이후에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하여 유대교로 개종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아서 밀러는 마릴린 먼로가 스타 시절부터 겪어온 스트레스와 신경쇠약을 받아주는데 골머리를 앓았다고 합니다. 관계 완화를 위하여 두 사람은 아이를 가지려 했지만 임신한 지 석 달 만에 유산하면서 둘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됩니다. 여하튼 아서 밀러와의 아이를 이룬 후 먼로는 프랑크 시나트라, 프랑스 배우 이브 몽땅 등과 어울리자 아서 밀러가 폭발하여 결혼생활 4년 만에 결국 이혼을 발표합니다. 당시 두 사람의 이혼을 한 언론은 다음과 같이 꼬집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혼은 백치미와 지성이 만나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일례이다. 마릴린 먼로는 아서 밀러와 이혼 후 촬영 중에 대본을 못 읽을 정도로 각성제 및 음주를 하여 정신이 망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케네디 형제를 만납니다. 먼로와 케네디의 만남은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인데 케네디는 천하의 바람둥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를 거쳐간 유명 배우로는 오드리 헵번, 제인 맨스필드, 앤지 디킨슨 등이 있었는데 케네디가 수많은 여자들과 어울림에도 먼로는 자신이 케네디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주로 미래 장소는 카라일 호텔의 대통령 전용 펜트하우스였는데 케네디 대통령 취임 후 두 사람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여행도 했다고 합니다. 1962년 5월 19일 마릴린 먼로는 미국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케네디 대통령의 45번째 생일 파티에 특별 출연해 해피 버스데이 미스터 프레지던트라는 자작곡을 불렀습니다. 이날 그녀는 속옷도 입지 않은 채 꽉 끼는 금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 대통령을 비롯한 좌중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매혹적인 몸짓과 아름다운 그녀의 목소리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모든 일을 홀리기에 충분했는데 이들의 만남은 공식적으로 이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먼로가 이날 입은 옷은 1999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약 14억에 팔렸고 2016년 11월 줄리어스 옥션 경매에 다시 등장하여 무려 57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로버트 케네디 등과의 사이가 파탄나자 이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은 전 남편 디마지오로 먼로는 그와 다시 결혼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재결혼을 3일 앞둔 1962년 8월 5일 새벽 먼로의 가정부였던 유니스 머레이가 먼로의 주치 렐프 그리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슨은 먼로의 집으로 곧바로 달려왔는데 그는 마릴린이 침대 위에서 알몸에 변사체로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식적인 먼로의 사망 요인은 수면제 과다 복용에 의한 중독인데 사실 그녀는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고 3번째 시도에 비로소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검시의 책임자인 테오도르 커페이는 수면제 과용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을 내렸지만 검시관들은 먼로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한동안 살아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하튼 먼로의 타살설이 큰 힘을 받는 것은 먼로가 조 디마지오와 재결합하고 차기 출연작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자살했다니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물 과다 복용 자살인 경우 몸이 경련으로 뒤틀리는데 먼로의 시체는 너무나도 잘 정돈되어 있었다는 것도 지적감입니다. 더불어 그녀를 부검한 검시관은 그녀의 시신을 부검한 원본 파일이 사라졌으며 자살설을 반박할 그녀의 마지막 메모와 증거물이 있었는데 그 증거물과 관련된 보고서 모두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마릴린 먼로의 죽음과 케네디 형제의 연계는 계속 제기되었는데 2014년 먼로를 죽인 범인은 로버트 케네디가 분명하다는 주장이 발표되었습니다. 리처드 버스킨과 제이 마골리스가 공동 저술한 마릴린 먼로 살인사건의 종결이라는 책에서 당시 스타들의 사생활을 캐내는 사설 탐정이었던 프레디 오테시의 딸이 자신의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먼로가 죽던 날 밤 도청 기록이 담긴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도청 기록에는 먼로와 로버트 케네디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케네디가 먼로에게 이별을 선언했고 이에 반발한 먼로가 그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케네디 대통령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로버트 케네디가 그녀를 살해했다는 주장입니다. 2015년에 마릴린 먼로가 살해되었다는 매우 신빙성이 있는 증언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CIA의 전직 직원으로 병원에서 인공호흡기 등으로 연명하고 있던 노만 호지스의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기 전 진실을 말한다며 자신이 상관 지미 헤이워스의 명령을 받고 직접 잠들어 있는 먼로에게 다량의 냄뷰탈, 즉 수면제를 주사해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지스는 헤이워스가 먼로의 죽음을 자살 혹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보여야 한다고 지시했으며 자신은 조국을 위해 임무를 수행했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발표를 들은 많은 학자들은 호지스가 마릴린 먼로의 사망에 대해 상당히 진실된 이야기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로의 위상은 죽은 후에 보다 올라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그녀가 사망한 지 50년 후인 2012년 다시 부활합니다. 바로 샤넬5 향수의 광고로 1960년 4월 그녀가 사망하기 2년 전 저널리스트인 조지스 벨몬트가 인터뷰에서 잠자리에서 어떤 종류의 피자마를 입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마릴린 먼로는 나는 샤넬 넘버 5만 입고 자며 파이퍼 하이직 샴페인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잘 때 어떤 옷도 입지 않고 향수만 뿌리고 잔다는 뜻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명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1960년도 마릴린 먼로의 인터뷰를 볼 때 먼로가 백치미만 갖고 있는 배우가 아니라 상당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여하튼 샤넬 넘버 5만 입고 잔다는 말은 화장품 광고 카피를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는데 참고적으로 향수 이름에 숫자를 붙인 거는 당시 의상 디자이너였던 코코 샤넬이 샘플로 제조된 향수 중 5번째 향수가 가장 마음에 들어 명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샤넬 넘버 5의 시판을 잃은 5월 5일 새 콜렉션을 열 때도 매달 5일을 선택했다고 알려집니다. 실제로 먼로가 인품과 지적 매력 그리고 유머 감각까지 지닌 놀라운 여성이었음은 여러 면에서 드러납니다. 스타가 되고 난 뒤에도 흑인 아이들과 한 컵의 아이스크림을 스스럼 없이 나누어 먹었는데 당대의 시대 조류를 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메카시즘 시대의 인종과 성별에 대한 차별을 수용하지 않은 매우 보기 드문 여배우로 평가되죠. 또한 1960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뮤지컬 코미디 뜨거운 곳이 좋아로 여우 주연상을 받았을 정도로 연기력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대의 최고 스타로 영국에서 자기까지 받은 로렌스 올리비에 경도 화려한 외면에 가린 먼로의 지적 재능을 높이 평가한 바도 있습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그녀의 짧은 생애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3번 결혼했지만 그녀의 2번째 남편인 조 디마지오와 3번째 남편인 아서 밀러는 20세기 미국의 문화를 대변하는 스타 중 스타였습니다. 이 둘과의 결혼 생활은 길지 못했고 두 사람 다 멀러가 죽고 난 뒤에 자신들이 지켜주지 못했음을 후회했지만 그녀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었죠. 40살도 안 되어 세상을 떠났지만 마릴린 먼로가 영원히 죽지 않는 아이콘이 되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참고적으로 코코 샤넬과 마릴린 먼로는 타임지가 1999년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